이번 동영상에서는 교류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다룬 회로는 직류 회로였어요. 직류 회로는 DC 회로는 회로에 걸어주는 전압의 어떤 크기와 방향이 항상 일정한 그런 회로였는데요.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직류 전원을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다시 복습해보면 B 지점과 A 지점이 있을 때 직류회로 같은 경우는 B 지점의 전위가 항상 A 지점의 전위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전지가 직류 전원이 4V짜리라면 B 지점의 전위는 항상 A 지점의 전위보다 4V만큼 더 높았죠. 근데 교류 회로는 직류 회로와 다르게 회로에 걸어주는 전원의 크기와 전압의 크기와 방향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그런 회로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어떤 교류 회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기호를 물결 표시가 표현된 이런 기호를 써서 이제 교류 전원을 표시를 해주는데요. 이 양단에 걸리는 어떤 전위차를 V라고 하면 이 V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어떤 전위차였어요. 그러면 V0 sin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죠. 즉 이 소문자 V로 표현한 것은 어떤 특정 시간 t일 때의 전위 차이, 전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메가를 알게 되면 이 sin 오메가 t에서 오메가를 알게 되면 오메가는 t분의 2파이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주기 t는 오메가 분의 2파이 이 식을 이용해서 주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라는 것은 여기가 A 지점이 있고 B 지점이 있다면 A 지점의 전위가 B 지점보다 최대 플러스 V0만큼 높아졌다가 또 이제 이 사인 오메가 t가 마이너스 1이 되면 V0만큼 낮아졌다가 다시 V0만큼 높아지게 될 건데, 그렇게 V0만큼 높은 상태에서 낮아졌다가 다시 V0만큼 높아지는, 즉 원래 상태대로 전위차가 원래 상태대로 바뀌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메가가 주어져도 되고, 만약에 오메가 대신에 뭐가 주어지면 진동수 F가 주어지면 F하고 주기하고는 F는 T분의 1 또는 T는 F분의 1의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F가 60Hz라고 주어지면 이 교류 회로는 한번 진동하는데, 즉 여기 전위차가 V0에서 다시 V0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60분의 1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교류 회로, 즉 교류 전원을 연결해 준 회로 같은 경우에 V가 V0 sin 오메가 t로 주어지면 전류도 어떻게 이 오메가로 진동하는 이 전류도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하면 I0 sin 오메가 t의 형태로 주어질 겁니다. 근데 항상 위상이 일반적으로 같을 필요는 없어요. 회로 구성 요소에 따라서 회로에 걸리는 전압과 흐르는 전류 사이에는 어떤 위상 차이가 있습니다. 위상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위상 차이가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V가 V0 sin 오메가 t일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 I가 I0 sin 오메가 t다. 이렇게 돼 있다면 이 둘은 뭐라고 부르냐면 전류와 전압이 서로 동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동위상. 인페이스라고 부르는데 동위상이라는 것은 회로에 걸리는 전압이 최대가 될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도 최대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동위상인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은 일정한 위상 관계가 있어서 위상 차이가 나서 전압이 회로에 걸리는 전압이 최대일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최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이제 회로를 구성하는 요소는 우리가 일단 교류 회로에서 교류 전원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제 회로 구성 요소에는 뭐가 있냐면 일단 저항이 있을 거고요.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인덕터, 코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커패시터, 축전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먼저 한 번에 다 다루긴 힘드니까 교류 전압하고 저항이
연결된 경우, 순수 저항형 회로 또는 교류 전원하고 이제 인덕터만 연결한 경우, 그 다음에 교류 전원하고 축전기만 연결한 이런 각각의 회로에 대해서 교류 전원이 걸어주는 이 전압과 이 각각의 저항 또는 인덕터 또는 축전기 흐르는 전류 사이의 위상관계를 먼저 알아보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저항, 인덕터, 축전기가 한 회로에 함께 있는 경우에 자, 이 걸어주는 교류 전원의 전압과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 사이의 어떤 위상 차이와 이 전류의 진폭, 전류의 최대값을 구하는 과정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먼저 순수 저항형 회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저항형 회로. 순수 저항형 회로는 자, 회로에 이제 뭐하고 교류 전원하고 이제 저항만 연결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이 있고 이 저항에다가 교류 전원을 연결해 줬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자, V는 V0 sin 오메가 t, 그죠? 그 다음에 I는 I0 sin 오메가 t 더하기 파이라고 이렇게 써서 이제 파이만큼 위상차가 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조금 있다가 직류에 대해서 다룰 거거든요. 직류에서는 전류가 모두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이걸 조금 편의상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전류 I는 I0 sin 오메가 t가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편의상 그런 거예요. 자, 그냥 단순히 그러면 V는 V0 sin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의 이제 위상이다. 그래서 I하고 V하고는 파이만큼의 위상 차이가 있다. 파이는 어차피 구할 거니까 이렇게 써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회로에 자, V에 어떤 교류 전원이 걸려 있고, 그때 이제 우리가 여기에 I0 sin 오메가 t가 이제 흐른다고 해봅시다. 저항값은 R입니다. 그죠? 그러면 휘로 옆으로 돌려보면 V 빼기 이제 여기 R에 걸리는 전압을 VR이라고 하면 VR은 0이거죠. 근데 VR은 뭡니까? VR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죠. 그러면 V는 VR은 IR이니까 I 대신에 뭐를 넣으면 됩니까? 그쵸, I0 sin 오메가 t를 넣으면 돼요. I0 sin 오메가 t를 넣으면 I0R에 sin 오메가 t죠. 자, 근데 자, 이게 그러면 뭐가 되냐면 저항만 연결된 경우에 전압에 해당하는 겁니다. 전이차. 그럼 얘가 V0 sin 오메가 t 더하기 파이와 같죠. 즉, 그럼 이거 양변을 비교를 해보면 순수 저항형 회로에서는 뭐예요? I0R이 V0와 같죠. 따라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전류의 진폭은 R분의 V0가 되는 값이고 되고, 그 다음에 파이는 양변을 비교해 보면 0이죠. 즉, 저항만 연결된 경우에는 뭐예요?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서로 동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이상에서 요거는 기억을 해둬야겠죠.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순수 유도형 회로. 순수 유도형 회로입니다. 순수 유도형 회로는 저항하고 인덕터하고 교류 회로가 연결된 거죠. 자, 교류 회로가 이렇게 연결된 경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얘가 자체 유도계수가 L이고, 자, 역시나 I를 I0 sin 오메가 t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교류 전원의 전압을 V0 sin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고 쓰면 이제 이 V0하고 파이를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자,
이게 V를 제공해주면 V 빼기 VL, 즉 인덕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빼주면 0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V 마이너스 L의 di dt가 됩니다. di dt 이게 0이 되니까 V는 L의 di dt가 되죠. 그러면 i를 미분하면 L에, 그러면 i 제로에 오메가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가 되죠. 자, 그러면 얘는 i 제로에다가 오메가 l을 곱하고 코사인 오메가 t를 이제 요런 사인과 관계로 사인 형태로 바꿀 거예요. 자, 전류가 사인 형태였으니까 이제 파이 값을 구하기 위해 코사인을 사인으로 고치면 사인, 자, 오메가 t 뭐가 됩니까?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되죠. 자, 즉 무슨 말이냐면 파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순수 유도형 회로 같은 경우는 파이가 플러스 2분의 파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유도형 회로 같은 경우, 인덕터의 경우는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의 위상이 뭐보다? 전류의 위상보다 2분의 파이만큼 앞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전압이 최대가 되고 나서 2파이가 한 주기예요. 그럼 2분의 파이면 4분의 1주기죠. 한 주기의 4분의 1시간만큼 지난 후에 전류가 최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때 최대값을 구해보면, 자, 이게 비교를 해보면 이게 뭐냐면 V0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파이였잖아요. 그래서 파이가 2분의 파이였고, 그러면 요 식하고 요거를 비교해보면 V0라는 것은 I 제로 오메가 L이죠. 근데 그럼 V는 IR이잖아요. 요 뒤에 있는 요 값, 요거 차원이 뭡니까? 저항이죠. 저항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I0 XL로 쓰고, 자, 얘는 저항과 같은 차원을 가지고 얘를 유도 리액턴스라고 불러요. 유도 리액턴스. 자, 그러면 보면 I0라는 것은 XL분의 V0죠. 즉 인덕터만 연결된 경우에 전류의 최대값이라는 것은 요 유도 리액턴스가 뭐 할수록 작을수록 더 큰 값을 가지죠. 뭐 저항이 크면 전류가 덜 흐르는 것처럼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L은 어떤 값을 가져요? 오메가 L이다. 자, 요거는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되죠. 용량 리액턴스. 자, 그럼 기억해야 될 건 유도형 회로에서는 전압이 전류보다 전압이 흐르는 전류보다 위상이 2분의 파이만큼 앞선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순수 용량형 회로 커패시터, 즉 축전기만 연결된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축전기, 전기 용량의 C인 축전기가 있고 여기에 교류 회로를 걸어줍니다. 자,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자, 전류와 전이처럼 앞에 쓴 것처럼 이렇게 간주하고 해보면 V에서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을 빼면 0인데, 그럼 V 마이너스 Q 어느 순간에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충전되어 있다면 V 마이너스 C분의 Q가 0이 되겠죠. 근데 자, Q의 정의, I의 정의가 이게 I니까 우리가 Q를 구하고 싶으면 Q는 I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I가 I0 사인 오메가 T니까 I0 자, 사인 오메가 T dt 적분을 하게 되면 I0에다가 오메가 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V는 C분의 Q니까 I0에 오메가 C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가 되죠. 그러면 얘는 자, 정리를 하면 I0에다가 오메가 C분의 1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죠. 자, 이게 뭐와 같습니까? 앞에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V0에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의 형태니까 플러스 파이의 형태니까 자 순수 용량형 회로 같은 경우는 파이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이건 무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전압의 위상이 전류의 위상보다 2분의 파이만큼 뒤처진다. 이 말은 전류의 최대값, 전류가 최대값이 되고 나서 4분의 1주기 후에 전압이 최대값이 된다. 또는 전압이 최대값이 되기 4분의 1주기 전에 전류가 최대가 된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V0는 자, 아까처럼 I0 곱하기 오메가 C분의 1이 V0가 되죠. 근데 차원을 보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저항 차원, V는 IR, 저항 차원이죠. 그러면 얘가 자, 얘는 XC라고 표현하고 자, XC는 오메가 C분의 1인데요. 얘는 용량 리액턴스라고 불러요. 얘도 저항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따라서 이 순수 용량형 회로 같은 경우에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XC분의 V0라서 용량 리액턴스, 즉 저항 역할을 하는 용량 리액턴스가 작을수록 더 큰 값을 가지게 된다. 저항이 작으면 전류가 더 잘 흐르는 것과 같은 거죠. 순수 저항형 회로, 유도형 회로, 용량형 회로를 각각 정리해보면 전류와 전압 사이 위상관계가 이 표시한 것과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순수 저항형 회로, 유도형 회로, 용량형 회로에서의 이제 전력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순수 저항형 회로를 한번 살펴볼게요. 순수 저항형 회로. 자, 순수 저항형 회로 같은 경우에 회로에서 소비하는 어떤 소비 전력 같은 경우에 회로에 흐르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에다가 뭐를 곱하면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곱하면 되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I0의 제곱 R의 사인 제곱 오메가 t가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이거는 어떤 순간적인 전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특정한 시간일 때의 전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어떤 한 주기에 대한 시간 평균입니다.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이거 자체가 뭐예요? I 제곱 R이죠. I제곱. 왜냐면 VR이 IR이니까 I VR은 I 제곱 R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만약에 내가 그냥 I의 평균 값을 구한 다음에 얘를 제곱해서 R을 구할 수 있으면 좀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먼저 따져보려고 해요. 자, I의 평균이라는 것, 한 주기에 대한 평균이라는 거는 I가 I0 sin 오메가 t니까 요 I0 sin 오메가 t를 시간을 곱해서 한 주기에 대해서 다 더하는 거죠. 다 더하고 그거를 이제 주기로 나누게 되면 이게 I 평균이 되는 겁니다. I의 평균값이 되는 것인데 요 값은 여러분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게 시간이고 얘가 I라고 하면 I0 sin 오메가 t 그래프는 요런 그래프입니다. 그죠? 이게 한 주기라고 보면 그렇다면 I0 sin 오메가 t dt 이제 0에서부터 t까지 적분한다는 말은 요 파란색으로 빗금치는 요 넓이를 부호를 고려해서 다 더하는 거죠. 그럼 얘는 넓이는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한 주기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 얘가 뭐가 돼요? 직접 해봐도 되는데 얘는 0이 됩니다. 그죠? 그럼 I 평균은 0이 돼요. 그러면 저항에서는 평균값을 넣었더니 소비하는 평균적인 전력이 없다. 말이 안 되죠. 물리적으로 봤을 때 전류의 방향하고 소비 전력하고는 무관합니다. 왜냐? 전류는 예를 들면 저항에 대해서 전류가 왼쪽으로 흐르든 오른쪽으로 흐르든 뭐예요? 둘 다 열이 발생하죠. 따라서 어떤 소비 전력 같은 경우에는 저항에서의 소비 전력 같은 경우는 전류의 방향에 무관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평균을 내보는 방법이 있겠죠. 자, PR을 직접 평균 한번 내보자. 그러면 시간 나누는데 어떤 이 전력을 한 주기에 대해서 I 제로의 제곱 R sin
제곱 오메가 t dt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요 PR을 직접 평균을 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PR 요게 PR이죠. 자, 어떤 순간적인 PR 값이에요. 자 근데 요거를 조금 이제 어떤 의미 있는 전류값을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자 한번 차원을 이렇게 나눠보면 0에서부터 t까지 그다음에 I0의 sin 오메가 t 제곱 그러니까 I0의 제곱 sin 제곱 오메가 t를 이렇게 쓸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간 게 뭐예요? 어떤 순간적인 전류값이죠. 그 다음에 R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요 대괄호 안에 들어있는 건 뭐냐면 전류를 제곱한 다음에 평균한 거죠. 전류의 제곱 평균이에요. 제곱 평균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자 이 값을 하나 정의해 볼게요. i의 RMS 소문자로 쓸게요. i의 RMS를 정의를 하면 얘는 요렇게 한번 정의를 해 볼게요. t분의 1 0에서부터 t까지 I0의 제곱 I0의 sin 오메가 t 제곱 dt 이렇게 하면 얘는 뭐예요? 전류를 제곱한 걸 평균 낸 거의 제곱근 그죠? 전류의 제곱평균 제곱근 값이 됩니다. 자, 요걸 해보면 이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루트 2분의 I0가 나와요. 자, 그러면 얘를 전류의 제곱평균이라는 것은 제곱평균 제곱근의 제곱으로 봐도 되죠. 그럼 이거를 그냥 대문자 i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제곱평균 제곱근의 제곱해서 r을 곱한 거하고 어때요? 요 평균 전력이 같죠. 그러니까 아까 평균의 전류의 평균 값을 넣어가지고 제곱하면 의미가 없었는데 뭐예요? 제곱 평균 제곱근은 지금 의미가 있죠. 왜 같은 값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이 실제 뭐예요? 소비 전력 저항에서 소비 전력을 구할 때는 전류 값에다가 뭐를 넣으면 RMS 전류 즉 제곱 평균 제곱근 이 값을 넣으면 실제 저항형 회로에서의 평균 전력을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거는 자 RMS 값은 전류 진폭의 루트 2배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도 구할 수 있어요? VRMS 값도 구할 수 있죠. VRMS도 뭐 하면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계산하면 루트 2분의 V0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얘는 우리가 그냥 RMS 값을 써서 IV로 써도 무방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왜냐면 I 제곱 R에서 I 곱하기 IR인데 IR이 곧 V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마치 이제 우리가 교류이지만 뭐예요? 전류를 뭐예요? RMS 값을 쓰고 전압도 RMS 값을 쓰면 얘를 마치 직류 회로인 것처럼 그냥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자,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요 RMS 값이 루트 2분의 I0, RMS 값이 루트 2분의 V0라는 값을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 유도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순수 유도형 자 회로를 한번 회로에서의 이제 전력을 한번 보면 자 PL은 자 유도기 즉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에다가 인덕터 양단에 전압을 곱해주면 되죠. 그랬을 때 얘는 I0 sin 오메가 t였고 지금 순간적인 어떤 전류를 구하는 거죠. 지금 곱하기 VL은 아까 뭐였냐면 I0의 오메가 L에다가 sin 자 전류보다 2분의 파이만큼 앞서니까 오메가 t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되죠. 근데 이게 뭐예요? 코사인 오메가 t입니다. 그죠? 그러면 순간적인 값은 I0의 제곱
오메가 L에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인데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T분의 1에 I0의 제곱 뭐 이게 XL이죠. XL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dt 0에서부터 T까지 하면 사인하고 코사인이 곱해진 형태는 평균 내보면 0이 나옵니다. 한 주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순수 유도형 회로에서는, 즉 인덕터에서는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순수 용량형 회로에서 자 전력을 보면 PC 축전기는 축전기에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양단에 축전기에 흐르는 전류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 그 회로에 흐르는 전류에다가 이제 교류 전원에 흐르는 전류에다가 교류 전원이 제공하는 어떤 전위 차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I0 sin 오메가 T고, 그 다음에 I0 곱하기 XC, 그러니까 오메가 C분의 1에다가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였죠. 앞에서 찾아보세요. 그럼 해보면 역시나 얘를 해보면 I0의 제곱 XC sin 오메가 T 곱하기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인데 얘를 뭐하면 시간에 대해서 이제 평균을 해보면 평균하면 얘도 사인하고 코사인 같이 있기 때문에 얘도 0이 됩니다. 즉 축전기하고 뭐예요? 인덕터는 전력을 소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어디에서만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항에서만 에너지를 소비한다라는 것을 이 계산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이제 우리가 순수 저항형, 유도형, 용량형 해가지고 각각 이제 따로 회로 요소들이 따로 있는 경우에 대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RLC, 즉 저항과 인덕터 그리고 축전기가 회로에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 특별히 지금은 RLC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RLC 직렬 회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RLC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면 요 R과 이제 L과 C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흐르는 전류가 I가 I0 sin 오메가 T, 자, 이 오메가는 요 교류 전원의 각진동소가 똑같습니다. I0 sin 오메가 T라고 하면 이 각각 똑같은 위상으로 똑같은 크기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RLC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여기 걸리는 전압을 VR이라고 그러고 여기 걸리는 전압이 VL, 그리고 여기 걸리는 전압이 VC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이 교류 전원이 걸어주는 전압을 V라고 한번 해봅시다. 순간적인 전압을. 그리고 이제 이 회로에 흐르는 이 전류 I하고 이 교류 전원이 걸어주는 전압의 위상 차이가 파이라고 하면 V는 V0 sin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제 우리는 요 V하고 이제 전류의 진폭 I0 값을 구할 겁니다. 이제 I0 값을 구할 건데 이제 V0는 주어진 값이에요. 이 교류 전원의 진폭이니까 주어졌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할 거는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 I0하고 그 다음에 위상차 파이를 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전류가 얼마의 진폭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전압을 걸어줬을 때 위상이 얼마나 빠른지 느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킬로F를 한번 적용시켜 보면 V 빼기 VR 빼기 VL 마이너스 VC가 0이 돼야 되죠. 즉 이제 V의 교류 전원 값이 매 순간 VR, VL, VC에 걸리는 전압을 합한 순간적인 값들과 같아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VR은 앞에서 진폭이 이제 뭐 I0의 R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전류와 위상이 같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VL은 우리가 L에 DI, DT를 해보면 얘가 I0에다가 뭐예요?
유도 리액턴스를 곱한 값에다가 위상은 전류보다 2분의 파이만큼 전압 위상이 빨랐어요. 그래서 얘를 해보면 I0의 XL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입니다. 여기서 XL은 오메가 L이었어요. 앞에 거 해보면 됩니다. 앞에 요 L, DIDT 계산한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은 C분의 Q였는데 얘는 이제 I0에다가 XC를 곱한 값에다가 위상은 전압의 위상이 전류보다 2분의 파이만큼 늦었죠. 그러면 얘는 I0 XC의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V는 이 세 개를 더한 거죠. 얘는 V는 VR 더하기 VL 더하기 VC를 세 개 더한 값입니다. 그러면 자 I0 R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자 그러면 I0의 XL 코사인 오메가 t 빼기 XC 코사인 오메가 t니까 XL 마이너스 XC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여기 보면 I0 R 사인 오메가 t 그 다음에 I0 XL 코사인 오메가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I0 XC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를 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I0를 묶어요. 그죠? I0로 묶고 자 그 다음에 그럼 R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XL 마이너스 XC의 코사인 오메가 t죠. 그러면 얘는 자, I0의 R 제곱 더하기 XL 마이너스 XC의 제곱의 루트를 씌우면 자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 루트분의 R 그죠?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루트분의 루트는 지금 R 제곱 더하기 XL 마이너스 XC의 제곱이죠. 다가 XL 마이너스 XC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I0의 루트 R 제곱 더하기 XL 마이너스 XC의 제곱에다가 자 요 값 어떤 값이냐면 요 값을 코사인 파이로 두고 요 값을 사인 파이로 두게 되면 자 이건 뭐라 쓸 수 있냐면 사인의 오메가 t 더하기 파이가 되죠. 여기서 파이는 탄젠트 파이가 코사인 파이 분의 사인 파이니까 r 분의 xl 마이너스 xc의 관계를 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자 요게 어떤 값이 되는 겁니까? v0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요거 같은 거죠. 자 그러니까 파이는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어떤 교류 전원의 진폭이 주어지면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진폭을 구할 수 있죠. I0라는 것은 I0 곱하기 루트 R 제곱 더하기 XL 마이너스 XC의 제곱 이게 V0가 되죠. 그래서 보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만약에 V0라는 어떤 진폭을 가진 교류 전원이 걸렸는데 R만 있으면 I0 R이 되는 거고 순수 유도형이면 XL만 있으니까 I0 XL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축전기가 있으면 I0 XC가 돼서 각각 앞에와 똑같은데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다면 이런 관계가 있는데 요거에 I에다가 어떤 이 값을 곱해준 건데 이 값이 차원이 뭡니까? 저항 차원이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Z라고 쓰고 임피던스라고 부릅니다. 즉 저항 그 다음에 인덕터 축전기 한 개 있을 때 얘네들이 어떤 저항의 효과를 나타낸다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저항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루트 R 제곱 더하기 XL 마이너스 XC의 제곱 이 값이 저항 역할을 하게 되더라. 루트를 씌운 이 값을 우리는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하고 따라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 진폭이라는 것은 자 어떤 회로에 걸리는 전원이 교류 전원을 공급하는
어떤 전류 진폭을 임피던스로 나눈 거다. 그렇다면 얘는 뭐라도 쓸 수 있어요? RMS 전류의 값도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Z로 V를 VRMS 값을 나눠준 값으로 쓸 수가 있더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교류 전원이 공급하는 교류 전원이 공급하는 이제 전력을 한번 보면 P는 IV죠. 어떤 순간적으로 공급하는 어떤 전류에다가 그 다음에 교류 전원의 전이차 V를 곱하는 건데, 그러면 I0 sin 오메가 t고, 그 다음에 V가 V가 파이만큼 차이가 나니까 V0 sin 오메가 t 플러스 파이가 되겠죠. 그럼 얘를 풀면 I0 V0 자 sin 제곱 오메가 t의 코사인 파이 더하기 sin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파이가 됩니다. 이거를 전개해서 하면, 자 그러면 얘를 시간에 대해서 평균을 내면 앞에서도 계속했지만 사인 제곱 오메가 t를 한 주기에 대해서 평균을 내면 얘는 2분의 1이 돼요. 그래서 2분의 1 I0 V0의 코사인 파이가 되고, 뒤에 사인 오메가 t하고 코사인 오메가 t가 곱해져 있는 형태는 평균 한 주기에 대해서 평균을 내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전원이 공급하는 전력은 평균 전력은 2분의 1 I0 V0 코사인 파이가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얘는 뭐라고 또 쓸 수 있냐면 이게 루트 2분의 I0 하고 루트 2분의 V0 코사인 파이로 쓸 수 있으니까, 루트 2분의 I0는 IRMS, V0를 루트 2로 나눈 것은 VRMS, 그러면 IV 코사인 파이가 되죠.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회로에 흐르는 전류라는 것, RMS 전류는 요 앞에서 이런 감지가 있었죠. 그러면 V 대신에 IZ를 쓸 수 있죠. V 대신에 IZ를 쓴다고 하면 I 제곱 Z의 코사인 파이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보면 이 코사인 파이가 뭐였어요? Z분의 R이었습니다. 여기서 위에 보세요. 파란색으로 지금 내가 칠하고 있는 부분, 코사인 파이가 Z분의 R이니까 얘는 I 제곱 R이죠. 즉 직렬 연결했을 때, 직렬 연결을 하면, 자 우리가 각 회로에 흐르는 뭐가 같아요? 전류가 같죠. 그리고 에너지는 어디서만 소비돼요? 저항에서만 소비가 되니까 마치 직렬 연결했을 때 RMS 전류에다가 제곱해서 전류 값이 같으니까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에다가 제곱한 다음에 그냥 저항을 곱한 값이 평균 소비 전력이다, 또는 이 교류 전원이 제공하는 전력이다, 단위 시간당 공급하는 에너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RLC를 이제 저항 인덕터 코일을 병렬로 연결한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핵심적인 상황이 뭐였냐면, 자 R하고 L하고 C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자 교류를 연결해 가지고 연결하면,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 VR, 여기 걸리는 전압 VL, 그 다음에 여기 걸리는 전압 VC가 있을 때 이 교류 전원의 전압이라는 건 VR 더하기 VL 더하기 VC가 됐다고 했고, 이때 전류 I가 이 여기랑 흐를 때 매 순간 흐르는 전류가 항상 같은 값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직렬인 경우에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병렬이니까 여기에 어떤 V0의 진폭을 가지고 오메가의 어떤 각진동수로 교류 전원을 걸어주면 요 C에 걸리는 이 R에 걸리는 전압, 그 다음에 L에 걸리는 전압, 그 다음에 C에 걸리는 전압이 모두 같은 값을 가지게 되고, 여기가 만약에 I가 전체 전류가 I라면 여기에 IC, 여기에 IL, 여기에 IR이 흐른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 전체 전류 I가 IR 더하기 IL 더하기 IC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R이랑 L이랑 C에 걸리는 전압이 같으니까 이번에는 매 순간 걸리는 전압을 V0 sin 오메가 t로 두고, 자 I가 이 전체에 흐르는 전류 I를 자 I0 sin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자 같은 양은 이렇게 오메가 t로 두고 이 더해서 어떤 효과로 파이만큼 뭔가 위상차가 날 거기 때문에 I는 I0 sin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로 두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기록을 돌려보면, 자 저항에 대해서 돌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V-VR이 0이고, 그죠? 그 다음에 V-VL도 0이고 V-VC도 0입니다. 그죠? 각각에 대해서. 자 그러면 V-VR은 0이니까 얘를 가져오면, 자 V가 V0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IR, 그 다음에 R이 0이죠. 그러면 IR은 어떻게 됩니까? IR은 R분의 V0 sin 오메가 t 임을 알 수 있고, 여기서 R분의 V0는 저항 R에 흐르는 전류의 진폭이어서 I0R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L에 걸리는,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을 한번 계산을 해서 이제 전류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L에 dt di L이 0인 거죠. 그러면 dt di L이 L분의 V0 sin 오메가 t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IL은 얼마가 되냐면 오메가 L분의 V0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요 값이, 이것이 뭐에 해당하냐면, 그쵸,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의 진폭이 됩니다. I0L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축전기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구해보면 V0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C분의 Q, 이게 0이 되죠. 그러면 Q는 CV0 sin 오메가 t가 되고, 얘를 자 IC는 dQ dt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오메가 C V0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되죠. 그리고 얘가 뭐가 되냐면 그렇죠. 축전기가 있는 그 부분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 IOC가 됩니다. 이제는 요 세 개를 합한 게 요 I 값이 되니까 각각 넣어보면, I는 R분의 V0 sin 오메가 t, IL하고 IC를 더하게 되면 오메가 L분의 V0, 이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다시 오메가 C V0 앞으로 빼고 빼기 오메가 L분의 1 코사인 오메가 t가 되죠. 자 그럼 얘를 똑같이 앞에서 코사인 있고 사인 있고 코사인 있으니까 제곱해서 묶겠습니다. R분의 V0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의 V0까지 제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 얘를 루트를 씌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에 부분이 이 루트 씌운 부분분의 R분의 V0의 sin 오메가 t 더하기 다시 루트 씌우고 V0의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리고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똑같이 얘를 뭘로 둬요? 얘를 코사인 파이, 얘를 사인 파이로 두면, 자 이 값은 V0가 제곱 둘 다 있으니까 이렇게 묶어내고 R분의 1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의 제곱에다가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파이가 되고, 이때 탄젠트 파이는 r분의 v0분의 v0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이니까 r에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i를 다시 보면, i라는 건 앞에서 i는 뭐라고 했냐면 i는 i0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형태로 나타내자고 했었죠. 그래서 이 파이는 금방 구했고, 자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해보면 얘가 i0 같습니다. i0는 v0의 루트 r분의 1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의 제곱이 되죠. 자, 얘를 넘겨보면 v0는 i0 곱하기 루트 r분의 1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의 제곱분의 1이에요. 근데 요게 뭐예요? 차원을 보면 얘가 그쵸, 임피던스 차원이죠. 자,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면 회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이 0이 되면 분모가 제일 작아지는 거죠. 그럼 z가 커지는 겁니다. 이거일 때 z가 최대가 되므로 뭐가 되는 거예요? i0가 최소가 되죠. 왜냐하면 v0는 이 교류 전원이 공급해주는 전원의 진폭이라서 결정되어 있는 양이니까 i0하고 z하고 곱한 값은 v0를 일정한데, z가 커지니까 최대가 되면 i0는 최소가 됩니다. 이때 오메가 값은 루트 lc분의 1이죠. 즉 직렬 연결일 때는 오메가 루트 lc분의 1일 때 최대 전류의 진폭이 최대였는데, 지금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전류 진폭이 최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다시 이제 교류 전원이 공급하는 평균 전력을 한번 보면, 역시나 I, V를 이제 곱해서 평균할 수가 있죠. 그러면 I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되는 거죠? I가 아까 요렇게 썼잖아요. 자, 코사인하고 사인이 살아있는 형태로 R분의 V0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그 다음에 V0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 코사인 오메가 T에다가 뭐를 곱해요? V니까 V0 사인 오메가 T를 곱하는 거죠. 사인 오메가 T를 곱해서 얘를 평균할 겁니다. 그럼 또 보면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같이 곱해지는 항은 없어질 거고, 사인 제곱항만 남으니까 어떻게 돼요? R분의 V0의 제곱에다가 사인 제곱항이 있는 걸 하면 2분의 1이 되니까 2R분의 V0의 제곱이 되죠. 얘는 R분의 V RMS 값 제곱으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V라는 것이 루트 2분의 V0 값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RMS 값을 쓰면. 자,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병렬로 연결하면, 자, 저항에 뭐예요? 전압이 V라는 전압이 그냥 여기 시료 값으로 걸리고 RMS 값으로 걸리고 그냥 그거를 저항으로 나눠준 그런 거죠. 그러면 왜 R로만 나눠주느냐?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인덕터하고 코일에서는 소비 저항이 없으니까 뭐예요? 저항에서 소비되는 양만 공급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RL 직렬 회로에서는, 자, 각 저항에 각 회로 요소에 흐르는 전류가 같기 때문에 저항에서 이제 소비되는 소비 전력이 곧 교류 회로가 제공하는 어떤 에너지가 되는데, 왜냐하면 L과 C에서는 에너지 소비가 없으니까 그 P가 전체 그냥 전류의 RMS 값 제곱에다가 그냥 저항을 곱해주면 돼요. 왜냐하면 직렬이니까 I가 전체 RMS 값하고 저항을 통과하는 전류의 RMS 값이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병렬에서는, 이건 직렬일 때는 그렇고, 병렬일 때는, 자, 이 회로 전체에 이 교류 전원이 공급해주는 RMS 값하고 같은 전압이 다 걸리죠. 그래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도
V니까 저항에 소비하는 소비 전력은 R분의 V 제곱이고 평균값이 이게 RMS 값이에요. V가 RMS 값. 그러면 얘가 곧 뭐예요? 에너지 소비는 저항에서만 일어나니까 그 교류 전원이 공급해 줘야 되는 단위 시간당 에너지 즉 소비 공급 전력도 저항에서 소비하는 것만큼만 제공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RMS 값을 쓰면 진짜 직류처럼 다뤄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변압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변압기는 교류 전기 포텐셜 차이의 진폭을 교류 전기 포텐셜 차이의 진폭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장치예요. 자, 그림과 같이 이렇게 어떤 연철심이 이렇게 있는데, 자, 얘가 뭐냐면 연철심입니다. 자, 이 변압기는 1차 회로하고 2차 회로가 이제 구분이 되는데, 1차 회로에 이렇게 1차 쪽에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교류 전원을 연결하고, 자, 반대쪽에는 이렇게 또 감겨 있고 코일이 감겨 있고, 자, 스위치 하나 연결하고, 여기는 어떤 전자기기 같은 것들을 연결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는 N1번 감겨 있고 여기는 N2번 감겨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교류 전원입니다. 교류 전원 연결되어 있고, 자, 그러면 여기에 교류 전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제 전원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전류가 어떤 순간에 I1의 전류가 흐르겠죠. 어떤 특정 순간에. 그러면 그 순간 여기 이 첫 번째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이 이 I1 때문에 생기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 I1은 교류 전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I1의 값은 변할 거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 연철심의 기능은, 자, 이 I1에 의해서 생긴 자속이, 이렇게 자속이 생겼다면 이 자속을 그대로 두 번째 코일을 통과하게끔, 똑같은 양만큼 통과하게끔 어떤 통로 역할 같이 길 같은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여기 요 사이에 걸리는 전이차를 V1이라고 해보면, 자,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V1은 자, 유도 이 첫 번째 코일에 걸리는 유도 기전력 같겠죠. 마이너스 N1번 걸겠으니까 dt d 파이 p라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어떤 순간적인 값이고, 만약에 자, 두 번째는 N2번 관계 있는데, 자, 여기에 이 자속 변하는 자속 때문에 뭐예요? 요 양단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이 변하는 자속 때문에 유도 기전력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여기 사이에 전이차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V2는 근데 첫 번째 자속이 그대로 d파이 dt가 전달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걸 밑에 걸 나누면 V2분의 V1은 N2분의 N1이 되는데, 자, 이거를 RMS 전류값으로 쓰게 되면 얘를 그냥 RMS 값으로 써도 동등합니다. V2분의 V1 뭐 평균값을 낸 거죠. 제곱근 값을 내면 이렇게 똑같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류 전원은 이제 얼마 단위 시간당 1초당 얼마만큼의 전력을 공급하느냐. 자, 순간값이 아니라 우리는 현재 평균값을 보고 있으니까, 첫 번째 1차 회로에 흐르는 RMS 전류에다가 1차 회로에 RMS 전압을 곱하면 이게 교류 전원이 공급하는 전력이고, 자, 이만큼을 어디서 사용하는 거죠? 2차 코일은 자, 스위치를 닫으면 이 저항을 통해서 전류가 I2만큼
이 회로에 흐를 건데 얘도 RMS를 써보면 RMS 값을 쓰면 I2라는 전류가 V2라는 전이차 사이에 흐르기 때문에 I2 V2만큼의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럼 요거를 다시 정리하면 V2분의 V1이 I1분의 I2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얘는 I1분의 I2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분명 1차 코일에는 저항이 연결되어 있지 않지요. 하지만 뭐라 할 수 있냐면, 자, 얘는 1차 코일은 요 2차 회로의 저항을 포함해서 요 I1이 흐르고, 자, V1에 전체가 걸리는데 요 나머지 부분, 요 전체가 어떤 특정한 임피던스 Z1을 가지는 회로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1차 회로 입장에서는 요 자신이 1차 코일과 2차 코일 저항을 모두 포함해서 어떤 특별한 임피던스 값을 가지는 어떤 장치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RMS 전압이라는 거는 그 RMS 전류라는 것은 어떻게 쓰냐면, RMS 전류는 임피던스 가지고 거기에 걸리는 RMS 전압을 나눠주면 그 회로에 흐르는 RMS 전류라고 했어요. 자, 이게 하나가 이제 성립을 하고, 자, 이 Z1이라는 값은 1차 코일이 느끼는 유효 임피던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 내가 연두색으로 칠한 이 모든 이 장치가 Z1과 같은 임피던스를 가지는 어떤 장치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2차 코일을 보면 2차 코일은 지금은 R밖에 없지만 사실 여기 뭐 축전기나 뭐 이런 뭐 코일 같은 게 연결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2차 코일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요 뒤에 있는 요쪽이 요쪽 V2를 코일은 V2를 걸어주는 전지의 역할을 하게 되고, 뒤에 있는 부분이 Z2의 임피던스를 가지는 어떤 장치라고 보면, 자, I2는 두 번째 2차 회로에 흐르는 전류라는 것은 2차 회로의 임피던스 분의 2차 회로 사이에 걸리는 RMS 전압을 이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요 식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I1분의 I2,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요거를 Z1은 뭐라 쓸 수 있어요? I1분의 V1. 자, Z2는 임피던스 2는 I2분의 V2가 되죠. 자, 그러면 위에 걸 밑에 걸 나누게 되면 Z2분의 Z1이 뭐가 되냐면 V2분의 V1, 그 다음에 I1분의 I2가 됩니다. 근데 앞에서 I1분의 I2가 뭐라고 했어요? V2분의 V1이라 했으니까 얘가 제곱이 되죠. 근데 이게 V2분의 V1은 N2분의 N1의 제곱이 되니까 Z1은 뭐라고 하냐면 N2분의 N1의 제곱 곱하기 Z2가 되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Z2에 해당하는 것이 뭐만 있어요? 저항만 있으니까 첫 번째 회로는 이 회로에 N2, N1의 제곱 R의 저항이 연결된 것처럼 느끼는 거죠. 이런 저항이, 이런 유효 임피던스가 연결된 것처럼 1차 회로는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보면, 자, 요 부분을 아까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자, V2는 어떻게 돼요? N1분의 N2 V1이죠. 만약에 두 번째 코일에 감는 횟수를 첫 번째 코일에 감는 횟수의 절반으로 만들어주면 두 번째 회로에 걸리는 전압은 절반이 되고, 만약 두 번째 회로에 걸리는 가문수를 첫 번째 가문수보다 2배를 하게 되면 첫 번째 걸리는 전압의 2배가 2차 코일에 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교류 전기 포텐셜 차이의 진폭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장치다. RMS 값을 증가시킨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진폭을 증가시킨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죠.
자, 변압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